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 관한 중고차, 신차에 관한 썰을 풀어주는 남자, 서울중고차TV 허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신문에 이번 주 정도에 동방선장위원회에서 과연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접합 업종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인지 한번 최종 결론이 나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대부분들은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얘기야 저한테 허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묻는다면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린다면 중고차 대기업은 벌써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는 아예 대놓고 진입을 하겠다는 국가적인 승인을 받는 이번 주지, 그게 현재 진입을 해도 될까 말까, 이거는 눈 가리게 아웅을 지금 해온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 경매장, 그리고 오토 인사이드라는 위장 계열사, 그리고 오토 피플, 그리고 오토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벌써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한민국 정부가 이름만 현대라는 이름만 안 달았지 벌써 대기업이 진입해 있고요. 그리고 국민 차차차라는 이름으로 또 금융회사로 진입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롯데도 롯데 경매장을 하고 있고, 우리 캐피탈의 금융을 쓰고 있는 아주셀카도 AJ 셀카라는 경매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들도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무슨 대한민국 뭐 동반성장위원회는 뭐 매매업에 적합하냐,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뒷북 때리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본격적으로 대기업은 진입을 할까? 그 생각을 한다면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물론 소비자분들은 대기업이 진출하면 환상에 빠지죠. 모든 게 다 좋아질 거고, 중고차 허위 매물도 없어질 거고, 중고차 사기 매물도 없어질 거고, 중고차에 대한 믿음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예는 현대가 왜 과연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현대라는 마크를 딱 달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중고차를 팔아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 그거는 한 세 번째 이유에 해당될 겁니다. 중고차 팔아서 신차처럼 한 10만 대 이상 제조하면 그 후부터 차가 나오는 거는 올 남는 차라고 하는데, 중고차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현대가 중고차에 진입하려고 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겠죠. 신차 가격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가 20살 때 처음 시작했던 아반떼 차량이 그때 당시에는 500만원, 600만원 했어요. 근데 지금 아반떼 차량 웬만한 좋은 옵션을 달라면 거의 2천만원 정도 줘야지만이 좋은 옵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차 가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꾸준히 유지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현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롯데 역시 경매장을 갖고 있고, AJ 셀카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주회사, 그리고 삼성도 삼성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신차 판매를 하면, 일본하고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율이 제로금리 아닙니까? 제로금리라는 돈을 끌어다가, 물론 일본 자금을 땡겨서 1%라는 돈을 땡겨서 국민들한테 4%, 5%, 그리고 중고차는 6%, 7%까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6% 때리고, 7등급 신용 등급 나오는 사람에게는 10% 이상의 이율을 받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신차를 더 가격을 높이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를 통한 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중고차 진입을 해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분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이 진입하면 직장인들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한 직원들 수도 고용 정책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삼성카드에 10년 이상 다녔고 중고차 현업에서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현대나 삼성이나 롯데나 우리금융이 그런 바보 멍충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을 10년 이상 다녀봤지만, 만약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진입하면 그 사람들 일하고 있는 딜러들을 정규직화 시킬까요? 만약 그런다면 제 왼팔을 걸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이라고 하겠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직접 그렇게 했고, 저가 정규직으로 다녔을 때는 정규직이라는 건 뭡니까? 대리 진급하고 과장 진급하고 차장 진급하고, 이게 실질적인 정규직인데, 대기업이 중고차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위장 계열사를 앞세운다든지 해서 직군을 전문직 또는 파견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서 그 업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 직원이지만 급여 차이도 다를 거죠. 현대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정규직이고,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던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진입하면 정규직으로 쓴다? 절대 현대나 삼성이나 롯데나 우리캐피탈이 절대 그럴 사람 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롯데라는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 월급이 가장 적게 주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중고차에 진입했다고 중고차 채용을 늘리고 한다? 절대 안 그러겠죠. 대표적으로 기존에 있는 중고차 딜러를 기본급 없이 수당직으로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차 가격만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차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금융회사를 끼고 있는 대기업들은 뭐가 좋다? 자기네들의 이자율을 받는 회사가 아주 좋다는 거죠. 서울중고차TV는 허 사장은 대기업도 다녀봤고 중고차업을 지금 10년 이상 해보면서 느낀 얘기를 오늘 이렇게 중고차 시장 장벽 최종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 나오는 거 동반성장위원회, 말은 상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찬성하니까요, 얼마든지 대기업이 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썰을 풀어드리면, 과거에도 대기업이 진출했었어요. GS도 예전에 중고차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SK 스피드메이트도 중고차 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고차 합니까? 망했습니다. 또한 SK 엔카도 지금 현재 중국 회사로 엔카를 팔아치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인건비예요. 인건비고, 그 새 회사는 금융회사가 없어요. SK는 금융회사가 없죠. GS도 없죠. SK 스피드메이트도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그 다음에 롯데캐피탈, AGA셀카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우리금융,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중고차 시장에 이름을 탐인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서울중고차TV는요, 이번에 1편을 한번 중고차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을 대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계획이라는 거죠. 결국은 중고차 딜러들한테 소비자들은 못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저도 차 팔아서 수익이 옛날에 많이 좋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왜? 인터넷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마크를 달고 이제 소비자의 주머니를 이제 공격할 겁니다. 특히 할부를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렌트비를 받는 회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명심하시고요. 중고차 시세를 알면 중고차 허위 매물을 당하지 않는 남자 서울중고차TV 허사장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